오늘 다시 여러분을 이곳 설문대성문화센터에서 과학기술 주제로 제주의 미래를 주제로 뵙게 됐습니다. 벌써 11번째 테크플러스 제주포럼 개최되고 있습니다. 해를 거듭할수록 나날이 발전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도 바로 1년 전에 바로 이 자리에서 제주의 미래에 대해서 여러분께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 1년 동안 또 어떤 변화가 있었고 또 미래 발전을 위한 설계가 또 어떻게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됐는지 여러분께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돼서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오늘 제주의 소리가 또 함께 준비를 해주고 계시는데요. 김성진 대표이사를 비롯한 많은 관계자 여러분께도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작년에 제가 말씀드렸던 주제는 제주의 미래, 수소에서 UAM까지라는 주제로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과학의 시대, 지속가능한 제주를 주제로 제주가 과학기술을 통해 어떻게 달라지고 있는지, 그리고 미래를 또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미래는 어느 시점에 현실이 될 것인지를 여러분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주의 미래산업은 과학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공상과학소설에서 나오던 하늘을 나는 자동차 UAM, 그리고 우주선을 타고 우주여행하는 그런 꿈을 우리는 꾸어왔고요. 소설 속에서 만나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우주여행이 이제 곧 제주에서 다가오는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강연 PPT 자료는 산업 전반에 큰 변화를 불러오고 있는 대화형 인공지능 서비스 챗GPT를 기반으로 제작을 했습니다. 인간의 상상력과 더불어 과학의 진보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새로운 아이디어가 과학을 만날 때 새로운 신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존 산업에 과학기술을 더해지면 새로운 부가가치가 만들어지고 그 산업의 경쟁력은 한 단계 더 올라갈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제주가 과학과 기술로 이루어내고 있는 대전환의 새로운 미래를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습니다. 그 첫 번째 주제는 관광입니다. 제주는 관광에 과학을 입혀 나가고 있습니다. 과학기술을 통해서 근간산업인 관광의 가치를 계속 높이겠다는 겁니다. 우리는 대한민국 최고 수준의 관광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1,500만 명 관광객, 지금은 다소 줄었습니다. 1,350만 관광객을 유치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예년 수준과 비슷한 상황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1인당 부가가치가 너무 낮기 때문에 변화가 필요합니다. 부가가치를 높이지 못하면 관광산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아무리 많다 하더라도 우리의 GDP, GRDP는 성장하기 어렵겠죠. 관광산업에 종사하시는 임금 소득자가 전국 평균의 80%도 못 미치는 79%에 불과합니다. 전국 평균을 넘어서기 위해서는 부가가치를 높여야 하는데 그 부가가치를 높이는 방법은 과학기술을 더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새로운 관광산업의 모델을 찾고 있습니다. 첫 번째 성과가 휠 내비길 사업이었습니다. 휠체어 사용자가 길 안내를 통해서 서비스를 받고 관광을 할 수 있는 길을 여는 것이죠.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을 위한 길 안내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올해 초 우리는 한라수목원에서 한라생태숲에서 이 휠체어 휠 서비스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모두 고정밀 위치 기반의 모빌리티 기술이 융합한 모델입니다. 무장애 관광 환경 조성을 위해서 브랜드를 더 높여야 합니다. 이것은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기 위한 것입니다. 앞으로 제주도정은 기업들과 지속적으로 협업을 하며 장애인의 자유로운 이동과 여행에 대한
문제의식을 해결할 다양한 혁신 인프라를 구축해 나갈 것입니다. 무장의 신뢰백길 서비스는 앞으로 더 많은 관광 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겁니다. 이러한 기반 위에 도심항공교통이라고 하는 UAM과 민간 우주산업과 같은 새로운 관광형 비즈니스 모델을 제시해 제주의 관광산업을 더 튼튼히 하게 될 것입니다. 제주는 전국 최초로 전기자동차 시대를 열었습니다. 전국 전기자동차 보급률의 8%로 우리는 압도적인 전기자동차 보급률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대한민국 첫 번째 전기자동차 배터리 산업화센터를 이미 구축했습니다. 전기차 배터리 감별사라는 새로운 직업도 만들어낸 지역이 바로 우리 제주도입니다. 이제는 대한민국 최초로 도심항공교통을 2025년에 제주에서 관광형 사업으로 성장시키려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제주가 도입하는 이 UAM 기체에는 전에 없던 항법 시스템, 관제 시스템, 통신 등 새로운 과학기술이 집약되어 있습니다. 2025년 저희는 한국공항공사와 SK텔레콤, 하나시스템과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미국이 지금 개발하고 있는 기체 제조회사인 조비사 그리고 오버에어사 등과 함께 기체를 확보하고 제주도 내에서 서비스를 먼저 제공할 계획입니다. 이 UAM은 단순히 관광형 UAM만을 한다는 것이 아니라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항법, 관제 그리고 통신 이 분야에서 새로운 산업이 생겨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많은 새로운 스타트업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 버티포트 수직 이착륙을 가능하게 하는 버티포트가 새로운 사업의 유형으로 나타나게 될 겁니다. 버티포트와 버티포트를 연결하는 관광 노선이 만들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주의 미래 먹거리가 많이 만들어질 수 없습니다. 지금은 UAM을 날아다니는 모습을 가상현실로 보여드리고 있지만 이제 곧 UAM을 타고 한라산을 오를 수 있는 날이 머지않았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UAM 산업은 제주의 새로운 성장 동력 산업으로 새롭게 부상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 화면을 보시면 제주도가 지향하고 있는 민간 우주 산업에 대한 영상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민간 우주 산업 역시 제주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있게 해줄 미래의 동력입니다. 제주는 소형 민간 우주 시장을 겨냥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베리지 에어로스페이스라는 스타트업 기업은 이미 2021년 한경면 용수리에서 위성체를 발사했습니다. 그리고 컨텍이라는 회사는 지금 용암해수 산업화센터 옥상에서 지상국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10월 달이면 한림우 상대리에 지상국 서비스를 12개 이상 운영할 계획입니다. 컨텍이라는 회사 그리고 아이옵스, SIS 등 민간 기업들이 제주에 이미 진출해 있고 제주에서 민간 우주 산업을 육성시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도에서 보셨겠지만 한화시스템이라는 회사도 이미 제주의 하원 테크노 캠퍼스 예전 탐나대학교 부지죠. 거기에 우주센터를 만들기로 2024년까지 1,000억 원 이상을 투자해서 1,000명 이상을 고용하는 그런 우주센터를 만들어 나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내년 2024년 3월에 본격적으로 공사가 착공된다는 점도 말씀드립니다. 조만간 이제 제주에서는 직접 그 제주에서 만들어진 기체를 가지고 그리고 위성체를 조립하고 발사체를 조립하고 실제 그 발사체를 만들어서 위성을 탑재해서 쏘아 올리는, 그리고 어디에서 쏘아 올리냐? 해상에서, 해상에 있는 바지선을 통해서 쏘아 올리게 됩니다. 그럼 이 해상에서 쏘아 올리는 이 로켓 발사 현장을 보기 위해서 대한민국 각지에서 우리 아이들이 그리고 이것을 보고 싶어하는 관광객들이 제주를 더 찾게 될 것입니다. 제주도정은 이 우주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첨단 과학기술 기업들이 입주하는 하원 테크노 캠퍼스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내후년까지 하원 테크노 캠퍼스 조성을 통해서 우주산업을 중심으로 한 미래 산업의 전진기지로 이 하원 테크노 캠퍼스를 운영해 나갈 생각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 민간 우주 산업은 단순히 보여지는 것뿐만 아니라 실제 제조업의 비중을 높여주게 됩니다. 공장 시설입니다. 위성체를 만드는 거죠. 발사체를 만드는 과정이 들어가기 때문에 제조업입니다. 제조업은 현재 저희 도래에서 JRDP상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은 4%에 불과합니다. 좋은 일자리가 많이 없을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산업구조의 맹점이 바로 이 4%에 우리가 갇혀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4%를 저는 민간 우주 산업을 중심으로 신산업을 육성하면서 10%까지 제조업 분야를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야 젊은 우리 청년 학생들을 위한 좋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가가치도 그러면서 관광산업의 부가가치도 동시에 높아지는 방법, 이것이 저희 제주도정이 생각하는 미래 신산업의 육성의 방향입니다. 두 번째는 최첨단 기술을 활용해서 에너지 대전화를 저희 도정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대전화는 탄소 중립 실련을 통해서 도민 한 분 한 분에게 지속 가능한 미래 환경을 안겨드리게 될 것입니다. 화면에 나오고 있는 것은 지난해 올해 9월 4일 날 있었던 그린 수소버스 현장입니다. 시범 운행을 했습니다. 대한민국 최초로 우리는 그린 수소를 생산해내는 데 성공했습니다. 다른 서울에서, 수도권에서, 울산에서, 전주에서 달리는 수소버스는 그레이 수소입니다. 수소를 생산해내는데 탄소가 배출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주에서 생산하는 수소는 재생에너지 기반의 풍력자원에 기반한 에너지에 기반해서 수소를 생산하기 때문에 탄소가 배출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그린 수소 생산을 지금 현재는 3메가와트 단계의 실증 사업을 마치고 있지만 12.5메가와트 그리고 추가적으로 30메가와트 실증 사업을 계속 정부가 국가 지원 사업으로 진행하기로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030년까지 우리는 50메가와트 수준의 그린 수소를 생산할 수 있습니다. 하루 5,000톤 이상의 그린 수소가 생산되는 겁니다. 그러면 수소버스를 저희들이 9대를 지금 이제 운행을 10월 23일부터 할 텐데요. 400대까지 끌어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주도정이 구상하고 있는 최근 용역을 마친 수소 트램을 하루 48회 운항할 수 있는 수소가 생산되는 것입니다. 이제 모빌리티의 혁신이 제주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탄소 없는 섬을 위한 새로운 출발이 이곳 제주에서 진행되게 될 것입니다. (2030년까지) 세계적 수준의 그린 수소 50메가와트 생산 체계 구축, 그리고 매일 5,000여 톤의 그린 수소 생산으로 제주는 새로운 에너지원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버스, 그리고 트램뿐만 아니라 청소차, 그리고 발전소까지 수소를 기반으로 하게 됩니다. 지금 현재는 내년에 당장 그린 수소와 LNG를 혼합해서 연료로 기반해서 발전을 일으키는 혼소 발전 사업을 시범적으로 진행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 시범 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되게 되면 지금 현재 삼양발전소, 한림발전소, 화순발전소, 이 세 개의 발전소를 전부 다 수소발전, 기저전원 자체를 바꿔나가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저희도는 탄소 배출이 전혀 없는 기저전원 자체가 수소에 기반한, 재생에너지에 기반한 그런 사회로 에너지 대전환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전 세계 어느 곳에도 없는 무공해 관광지, 탄소 제로 관광지 제주가 세계인에게 선보이게 될 것입니다. 개발 초기 단계인 수전의 기술을 그린 수소 대량 생산 단계까지 발전시킬 것입니다. 이것은 세계적 수준의 기술력을 우리가 확보하고 있는 것이고 그만큼 안전성을 확보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주의 수소 생산 시설은 작은 부품의 생산부터 조립까지 모든 과정에 대한민국 정부가 보증하는 최초의 안전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수소를 안전하게 생산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다는 것을 얘기해 주는데요. 지난 9월 4일 날 우리가 확인했던 그린수소 생산 실증 확인 작업에서 보시면 그린수소의 순도가, 고순도가 99.99%의 고순도를 우리는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대한민국 그린수소의 생산 능력이 세계적인 수준으로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고,
그 대한민국 최고의 수소 생산 기술과 보호 기술은 제주도가 선도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대한민국 수소 산업의 역동적인 연구개발과 실증, 상용화의 트랙 레코드를 쌓아나가면서 새로운 기준을 제주가 만들어낼 것이고, 그리고 그러한 역량을 쌓아나가면서 글로벌 그린 수소 허브로 제주를 만들어나가겠다는 야심찬 비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제주는 또한 대한민국 최초의 분산에너지 특구의 유력 후보지입니다. 이미 올해 6월 달에 분산에너지 특별법이 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재생에너지 발전소에서 생산하는 전기, 예를 들면 태양광 발전을 하는 개인 사업자, 풍력 발전하는 마을 사업자나 공동체 사업자들이 한국전력을 통해서 전기를 판매해 왔는데, 이제는 실시간으로 소비자에게 직접 전기를 판매할 수 있는 실시간 거래 시장이 열리게 됩니다. 이미 우리는 11월부터 이런 시범 전력시장 거래 사업을 도입하는 것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분산에너지 특구의 도입은 전력거래 시장에 혁명을 불러오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시장을 창출시키게 될 겁니다. 제주가 가장 앞설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19.2%의 재생에너지 발전 비율을 이미 확보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재생에너지 발전 비율이 높다는 거죠. 이것은 전국 평균의 3배 가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산에너지 특별법에 기초해서 분산에너지 특구로 지정될 수 있는 가장 유리한 조건을 갖고 있고, 그리고 가장 체계적인 계획하에서 전력 수급 계획에 맞춰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산자부는 제10차 전력 수급 기본 계획을 만들어서 이런 분산에너지 특구 지정에 제주가 들어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제주만이 갖고 있는 꿈이 아니라 산자부가 함께 이러한 꿈과 비전을 만들어 나가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현재 전력시장은 전력거래소가 다음날의 전력 수요치를 1시간 단위로 예측하면 발전사업자가 이를 기반으로 해서 각 시간대의 생산 계획을 입찰하는 하루 전 시장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실시간 전력거래 시장이 만들어지게 되면 운영 시점 75분 전에 입찰이 마감되고 수요 예측은 기존 1시간 대신에 15분 단위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를 위해서는 보조 전원이 필요한데요. ESS 에너지 저장 장치가 필수적으로 필요하게 됩니다. 즉 에너지 그릇이 필요하다는 거죠. 전기가 남을 때는 저장해뒀다가 필요할 때는 뺏어 쓰는 에너지 기술의 핵심 인프라가 바로 이 ESS 에너지 저장 장치입니다. 이러한 신기술을 적극 활용해서 전력 직거래 등 분산에너지 특구의 도입에 박차를 가하고 제주도가 반드시 일로 분산에너지 특구가 지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제주의 새로운 전력거래 시장이 마련되게 되면 에너지 자립의 꿈도 한 발 더 다가서게 된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바이오 융합 기술입니다. 제주의 자연자원에 바이오 융합 기술, 이 과학 기술이 더해지게 되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게 됩니다. 도정은 그린 바이오, 레드 바이오, 해양 바이오를 핵심으로 제주 바이오 산업 육성 전략을 구축했습니다. 2030년까지 바이오 산업의 규모를 현재 6,500억 원에 매출해서 1,300억 원으로 1조 3천억 원으로 2배 이상 늘릴 계획입니다. 현재 연매출 300억 이상 바이오 기업이 앞으로는 20개 이상으로 육성되게 될 것입니다. 신약과 의약품 소재도 5건 이상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크로넥스라는 벤처 기업이 본사 이전과 함께 제주도에서 제주 흑돼지 유전자원 연구센터를 구축 중에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 완공을 목표로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 크로넥스뿐만 아니라 다른 유수의 바이오 기업들이 제주에 이전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제주축산진흥원에 만들어지는 이 흑돼지 유전자원 연구센터를 중심으로
다른 벤처기업들의 이전을 돕고 벤처기업 특구로 지정해 나갈 생각입니다. 여기서 새로운 제주도의 바이오 산업이 육성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구자읍에 조성되어 있는 용암해수산업단지에는 용암해수의 미네랄을 활용한 바이오 식품 기업들이 계속 입주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용암해수 산업단지의 활력을 더 높여나갈 생각입니다. 단기적으로는 우선 입주 공간을 더 늘리겠습니다. 현재 입주를 희망하고 있는 기업이 20개 이상 기업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내년, 내후년까지 20개 기업이 입주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장기적으로는 단지 확장 방안을 검토할 생각입니다. 제주 바이오 산업 육성 전략에는 한국생명과학연구원, 그리고 TP, 그리고 유한생활건강 등 바이오 산업의 대표 연구기관과 기업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역혁신산업인 RIS 지역혁신산업과 연계해서 산학융합형 인재 육성에도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러한 미래성장 동력은 결국에 경제체질구조 개선을 통한 좋은 일자리가 많은 제주를 만드는 기반이 됩니다. 제주는 첫 번째로 상장기업 20개 육성과 유치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제주에 있는 향토기업의 경쟁력을 키워내고 그리고 수도권에 있는 견실한 기업들을 제주로 유치해 오는 것이 필요합니다. 제가 고민했던 왜 상장기업이냐, 그것은 우리 제주의 청년들이 육지로 가지 않더라도, 서울과 수도권으로 가지 않더라도 여기에서 좋은 연봉을 받으면서 새로운 삶을 꾸려나갈 수 있는 기반이 될 수 있는 조건이 저는 상장기업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최근에 저희 제주도와 업무 협약을 맺은 메타-CNA라는 반도체 회사가 있습니다. 제주대학교 학생들과 인턴십 과정을 거치면서 새롭게 인턴을 설발을 했는데 인턴 첫 급여가 연봉 4천만 원 수준에서 시작한다고 합니다. 더 많은 제주대 학생들이 그런 기업에 진출할 것입니다. 물론 제주도에서 수출 1위를 달리고 있는 제주반도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주대학교와 산학 관계 과정을 구축하면서 제주대학교 학생들을 입사를 시켜나가고 있습니다. 제주기업을 키우고 그리고 제주산업의 생태계를 도약시키는 상장기업 20개 육성 유치 사업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해 테크플러스 제주에서 민선 8기 도정의 과제와 미래를 설명드린 적이 있습니다. 1년이 지난 지금 조금은 더 나아진 가시적인 성과를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릴 수 있어서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아직 가야 할 길은 멀지만 여러분이 힘을 보태주신다면 그 꿈이 현실로 다가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참가자 여러분, 제가 최근에 서울을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그 서울을 다니면서 제주에서 워케이션에 참여해달라는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수도권에 있는 기업을 만나서 제주에서 휴식도 즐기면서 일할 수 있는 시스템을 준비해 놨으니 제주를 많이 이용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는데 반응이 매우 좋습니다. 원래 판교에서 1차 설명회를 가졌고 2차 설명회는 명동에서 가졌습니다. 무려 80개의 기업이 제주에 와서 워케이션을 하고 싶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만큼 제주가 갖고 있는 자연환경과 일할 수 있는 환경이 대한민국 어느 곳에 내놓아도 뒤지지 않는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젊은 인재들이 제주도로 오게 될 것입니다. 연구개발자들의 성지로 제주를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그들과 경쟁하며 그들과 더불어 새로운 도약의 섬으로 그리고 기회의 섬으로 제주를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과학의 시대, 지속가능한 제주를 향한 여정에 여러분의 많은 동참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